부산에 2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21일 사상구 한 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차량 2대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싱크홀 사고가 늘고 있답니다. 싱크홀은 어째 발생하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지원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폭우가 많이 내렸어요. 지난 21일 사상구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대형도 지나치게 대형이더라고요. 이전에도 싱크홀이 여러 차례 발생한 곳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원인이 뭘로 파악되고 있고 추가 발생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이 싱크홀, 즉 땅꺼짐 현상만 8번째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하고 합치면은 모두 11번째 달하는데요. 부산시는 이번 사고가 연약 지반에서 폭우와 그다음에 지하철 공사 이게 여러 요인이 한 번에 작용했다는 진단을 내놨는데 그러면서 조금 걱정되는 게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래 깊이 1m 이상 규모의 싱크홀 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싱크홀 사고 발생 추이가 좀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네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무려 2,085개나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처럼 강력 단체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경기도였고요. 네네. 다음으로 이제 경기도가 한 429개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원, 서울, 강주, 충북 순이었는데 그 다음이 바로 부산인데 부산에는 157개 정도가 그 뒤를 이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 이게 물이 문제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상한 수도관이 노화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집안을 약화시키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좀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특히 그 공사 과정에서 중장비가 수도관을 좀 잘못 건드려서 팔되거나 집안 다지기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침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며칠처럼 그 호우와 반복된 중장비 이동 등으로 인해서 집안이 약화되고 그리고 아스콘이 포장하는데 그 불량 상태가 좀 되는 게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장 흙막이 등 이 벽 누수 등도 싱크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싱크홀이 취약한 좀 발생하기 쉬운 곳이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문제가 바로 물인데요. 특히 그 매립지나 강가 주변에 지하수 변동이 많은 지역이 바로 불안한 지역, 즉 결국 물이 원인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계곡 등 자연 지하천이 있던 지역이나 노후 상수도관이 현재 있는 지역, 네네. 그리고 기존에 땅꺼짐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던 지역, 그리고 집중호우 때 침수가 많이 되는 지하상가나 지하철역 주변, 그리고 굴착 공사를 하는 공사장 근처 이런 것들이 땅꺼짐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하철 공사가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요, 그 지하철과 공사 현장 모두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하철이나 건물 공사 등으로서 모두 싱크홀 발생 원인이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싱크홀이 발생하면 그냥 발생하는 싱크홀이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다 인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하철이나 하수도, 상수도 공사 모두 지하수를 흔들어 놓는 것이게 되는데 결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하철을 운행하게 되려면 땅을 파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땅을 파게 되면은 콘크리트로 터널을 만들게 되는데 땅을 팠으니까 어떻습니까? 터널 완성 후에는 팠던 곳을 다시 묻어야 되는 이게 바로 대매우기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네. 대매우기를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잘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공사 현장을 보면 덤프 트럭이 한꺼번에 흙을 부어버리고 다지게 되죠. 이 다지게 되는 게 이게 제대로 다지게 되지 않게 되면은
안에 공간이 비어버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물을 흐르는 원인이 되어 가지고 바로 그 싱크홀에 바로 영향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 공사로 주변의 흙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노후갈로를 또 건드려 버려요. 예. 그러면 이게 노후갈로를 건드려 보면 이음새가 벌어지게 돼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래 취약한 곳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한데 예. 이게 근데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현상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요 부분을 우리 그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자세히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은 가속 방지턱을 넘는 것처럼 갑자기 덜컹하는 경험을 한 번씩 예, 맞아요. 경험을 해봤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런 현상이 뭐냐면 도로를 기본적으로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도로가 꺼졌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그리고 하나의 또 징조는 아스팔트 쪽에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원인이 되는 부분이 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수도관이 파이프가 한 개 있으면 또 그 밑에 상수도관이 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이 상수도관이 파열됐을 때 표면에 물기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증조 현상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며칠처럼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면은 도로에 꺼진 부분에 약간 물이 고여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차도뿐만 아니고 보도로 우리가 걷다 보면은 보도폭이 약간씩 틈새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발로 한번 땅을 한번 굴러보시게 되면 평소에 날 수 없는 북소리 같은 둥둥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었구나. 그러면 이게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땅 속이 비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경력이 좀 많은 택시 기사님이나 네네. 또 매일 지나가는 출퇴근하는 자가 운전자분들이 덜컹거림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한번 튄다는 느낌이 느껴지면 이게 바로 전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땅 꺼지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곳이 사실 이전에 지표 투과 레이더, 그러니까 GPR 조사에서 이상이 없다. 근데 뭐 이상이 없는 게 뭐 6개월 전, 7개월 전도 아니고 지난달 20일, 지난 9일에 이게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GPR 조사 자체가 1.5m 이하 얕은 지면을 조사할 때만 유의미한 공법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8m까지 뚫렸다면 이거는 좀 해당이 안 된다. 좀 1.5m 이상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위험성 감지하는데 한 50% 미만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싱크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리고 관련한 현행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GPR이 즉 지표 투과 레이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그 한 90% 이상 신뢰도가 되는 것들이 바로 1.5m밖에 안 돼요. 그리고 2m, 3m, 4m 내려갈수록 이게 가능성 판별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비를 이용할 때 좀 더 정밀하고 세분화된 자료가 좀 이 장비가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싱크홀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현행 그 지하안전법으로 인해서 많은 유관기관에서 지금 실무협의체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 때문에 지금 솔직히 국민께서도 불안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전조 현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럴 때 좀 안전하게 좀 차를 세워놓고 신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땐 좀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됩니까? 네, 이런 신고하는 방법은요, 도로마다 그 주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관할구청, 아니면 그 안전신문과 가장 이제 빠른 방법이 112나 119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죠. 예.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면은 적어도 112 순찰차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그 장소에 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할 수 있으면 바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차도는 그렇다 하지만 보도는 좀 달라요. 보도에서는 바로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면은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112 등 신고를 빨리 해주셔야지만이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도랑 차도랑 그 다른 이유는 뭡니까 혹시?
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차도는 아무래도 중량이 가해지게 돼 있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충격이 가해지면 이게 훅 빠져버려요. 예. 근데 이제 보도 같은 경우 그만큼 충격을 흡수하지 않겠지만은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차의 충격이 좀 완화가 되는데 보도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바로 인체에 바로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보도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빨리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이달 초에 만덕 이터널 앞 도로가 흔들리고 연기가 새어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싱크홀 전조 현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다행일까요? 싱크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어떤 원인일까요? 이게 저도 살펴보니까 예. 다행히 이번 일은 이 공사를 하면서 맨홀 뚜껑까지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버려가지고 맨홀 내 이제 올라오는 가스가 분출되지 않아서 이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이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맨홀을 덮어버려 갖고 가스가 장시간 좀 배출지 못해가지고 이게 압력이 높아졌다는 건데 그 연기가 나고 그래서 도로가 흔들린 거면은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사실 싱크홀만큼이나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정확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 도로 위에 맨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스팔트 포장을 한 뒤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일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체가 누락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공사 관계자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철저히 이런 공사 과정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교통단 부산지부 최지원 교수였습니다.